반갑습니다. 경매부자 한소장입니다. 저는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경매 법원에 가실 수 없거나 경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매 투자를 했다가 어이없이 실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영상은 경매와 관련된 법률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올리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실패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경매 물건입니다. 농지인데요. 농지 위에는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와 주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시면 사건 번호는 2018-1땡땡땡이고요. 지역은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답이었습니다. 즉 농지죠. 그리고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분 매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외 주택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입찰외 주택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시면 토지의 전체 면적은 239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은 9분의 7이었는데요. 그 지분의 토지 면적을 보시면 185.9평이었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지목은 답이었습니다. 그 외에 입찰외 주택이 있었는데요. 그 주택의 전체 면적은 26.4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나온 9분의 7 지분 주택의 면적은 20.6평이었습니다. 지분의 전체 감정가를 보시면 약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 지분의 감정가는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평당 약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 시세가, 농지 시세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외 주택에 대한 지분의 감정가는 약 2,700만 원입니다. 평당가로는 약 130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입찰할 당시에가 4회차였는데요. 최초 감정가의 51% 금액이었습니다. 그때의 최저가가 약 9,500만 원이었는데 평당 50만 원입니다. 일반 거래 시세의 반값입니다.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팀을 구성했습니다. 건축사, 법무사, 금융기관 직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에게는 토지의 행위 제한에 대한 검토를 요청을 했고요. 법무사에게는 경매 받은 후에 법률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경매 낙찰 후에 대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에게는 지금 경매로 나온 경매 감정가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저는 현재의 시세와 앞으로 향후에 매각할 때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토의 끝에 저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지분 9분의 1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매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료 청구 소송, 그리고 건물 철거 소송,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요. 문제는 현재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서 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발급 시에는 저희가 냈던 입찰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그리고 저는 경매 입찰을 했습니다. 4회차 최저가가 9,500만원 정도일 때 입찰을 했지요. 저 외에 두 팀이 더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저가 매수 신고인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1억 1,700만원 정도였고요. 최초 감정가 대비 63%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2위도 있었는데요. 2위와 저의 금액 차이는 약 600만원 정도였습니다. 간략하게 경매 진행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했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면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해서 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면사무소와 발급은 해주되 농지 위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라. 그리고 그 원상회복 기간을 6개월 주겠다고 조건을 걸길래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찰을 했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낙찰받은 당일날 해당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농취증 발급 신청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농취증이 발급이 되었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이 났고 그리고 매각 허가 확정도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잔금기일이 지정됐지요. 저희는 잔금기일이 지정되면 수일 내에 잔금을 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잔금기일이 지정된 당일날 채무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일정한 사례를 할 테니 경매 취하를 해달라. 그리고 그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도 애절한 사연을 말씀하시길래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잔금 납부 기간 만료 9일 전에 채무자가 기존의 채권 금액을 상환하고 경매를 취소시킨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에 이끌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저희는 보증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제가 낙찰받고 나서 법원에 제출했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제 인적 사항과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간략한 표시가 있고요. 취득한 목적이 주말 체험용 농이라는 것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낙찰받았던 경매 물건의 지적도를 간략하게 그려보았는데요. 빨간색이 제가 경매받은 물건이었습니다. 비록 삼각형이라서 땅 모양은 좋지 않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에 폭 6m 정도의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요. 이 도로로부터 이 농지로 오기 위해서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조사를 하고 지적 공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농지의 옆에 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도로선의 옆에 있는 토지에 일정 부분이 색깔이 구분해서 주차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해서 해당 행정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이 토지는 주차장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을 주차장으로 개발한다면 이 계획도로는 반드시 개설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계획도로가 개설되는 순간 제가 경매받은 물건의 가치는 최소한 두세 배는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굳게 제가 확신을 갖게 된 사진입니다. 이 땅이 주차장 부지로 정해져 있는 땅이고요. 그 옆에 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에 도로 복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계획도로가 머지않아서 조만간 개설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실패했던 경험담입니다.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저와 같이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